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일, 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겠죠. 호국보훈의 달 특집을 맞아 국방뉴스가 준비한 호국, 기억을 잇다 첫 순서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 특집 첫 순서는 역사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할 무렵 한반도는 치열한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후 70년, 누군가에겐 여전히 뼈아픈 상처고 빛바랜 과거겠지만 여기 과거의 빛바랜 기억을 되짚으며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저분은 누구실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한국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속한 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부의 국직기관으로서 국내 최고의 군사연구기관으로 자임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방사, 그리고 전쟁사, 군사사 등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것을 공간사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간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공식 발간한 역사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서를 보통 이제 공간사라고 하는, 공적으로 간행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과는 틀리게 어떻게 그 공식적인 국가의 공인된 역사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연구를 하셨죠? 저는 그 1997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6.25 전쟁을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4, 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6.25 전쟁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6.25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의 군사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그 6.25 전쟁을 둘러싼 인물사를 위주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메가더 한국전쟁인데요. 그동안 한국 학계 내에서 별로 연구되지 않았던 메가더 원수에 대해서 그 한국전쟁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 등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궁금한 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모든 학문이 다 어렵죠. 네. 그 제가 하고 있는 학문만 더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금 우리 학계 내에서 6.25 전쟁에 관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카투사나 아니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으로 발간을 했던 소년병 같은 경우 아직도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명되지 않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학계가 연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고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획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통해서 제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같이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겪는 힘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료 확보입니다. 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상에 있어서의 제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어 자료만 취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그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주변국에 있는 자료들까지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상에 있어서의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큰 좀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선학분들의 즉 선배 학자분들의 노력 덕택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료를 얻게 된 것인데 현재 이제 미국에 계시는 재미사학자이신 방선주 박사님께서 이미 20여 년 전에 그 길을 갖다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같이 후학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갖다 모아서 자료집을 냈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연합국 번역 통역국이라고 불리는 아티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티스에서 한국 전쟁기, 즉 6.25 전쟁기에 수행했던 북한 노획문서 자료집을 공간한 적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라고 하는 부대 자체가 밝혀지지도 않았던 거고 사실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그 미국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던 미 육군의 공관사에서는 이 아티스라고 하는 기구를 스페셜 팀으로만 불러서 그 공식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이 애플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있는데요. 사우스 투 더 낙동, 노스 투 더 얄로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전쟁 전설을 갖다가 발간을 했을 때도 그 책 내용에 아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못 쓰고 그것을 스페셜 팀스로 썼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보완을 갖다 했던 것이죠. 그 기구가 공개된 것이 1980년대 초반이고, 그 아티스가 포로 신문 조서, 그 인민군이라서 표현을 하면 안 돼서, 그 아티스에서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를 상대로 신문을 했고, 그 조서를 갖다가 기록해 놨다는 것을 2000년대 초에서나 일부가 공개가 됐고요. 이런 그 선배 학자들의 노력 덕택에 저는 그 이후에 그 아티스의 조사 보고서 중에 북한 군에 관한 노획문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밝히는 일. 분명 쉽지만은 않았을 일입니다. 역사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떨까?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6.25 전쟁은 그 남북한 그리고 주변국을 포함해서 450만 이상의 희생을 낳은 20세기에서도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쟁 중에 그들의 희생을 조망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방위군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노무단, 그리고 카투사 이런 미정립 과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자료집으로 공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6.25 전쟁 연구가 좀 더 폭넓고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